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2년 국가직 구급 공무원 경쟁률 나온 이후로 신문에 이제 공무원 열풍은 끝났다. 예. 딸랑 3만 명 감소했는데 끝났다. 이제 선호하지 않는다. 라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그러잖아요. 진짜 없어진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특히 이제 인사혁신처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원자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코로나 걸렸다고 지원을 안 한다. 아니 코로나 걸렸으면 낫겠지. 그렇다고 자기 직업인데 공무원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 해요? 아니 코로나가 그거를 영향을 준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상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아파서 뭐 사망을 가련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20, 30대가 뭐 사망하나요? 그것도 아니고. 그럼 코로나가 걸렸으니까 너무 무서워 공무원 하기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된 부서로 발령이 나니까 난 거기 가기 싫어 안 할래. 건축직이라든지 뭐 토목직이 과연 그런 생각 할까요? 아니 우리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니 사실은 이분들도 잘 모르는 거죠. 예, 모르는 건데 신문에서는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던데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3만 명 감소했어요. 3만 명. 3만 명이라는 숫자가 큰가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선발 예정 인원이 5,672명이에요. 5,672명. 그런데 접수 인원이 얼마예요? 16만 5,524명이에요. 자, 시들해졌나요? 네, 시들해졌나요? 16만 5천 명이 있는데요. 무려 이 시험이 끝나면 16만 명은 떨어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죠. 16만 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셔서 그런데 당장 우리가 1,000명 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 그냥 1,000명. 그러면 한 학교, 고등학교 한 학교가 30명씩 10반이라고 치고, 그러면 10반 300명이잖아요. 한 학년이. 3개 학년이니까 900명이야. 그게 1000명이라고 쳐. 학교를. 그럼 1000명, 16만 명이면 이 학교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하는데 뭐가 시들해졌어요? 단순히 3만 명 줄었다고? 자, 그럼 3만 명은 또 왜 줄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왜 줄었어요? 사회, 과학, 수학이라는 과목이 없어지면서 모든 시험에 접수하던 사람들이 모든 시험에 접수를 못합니다. 모든 시험 뭐예요? 소방, 경찰, 특히 경찰, 소방, 국가직, 지방직. 이 세 과목이 빠짐으로 해가지고 여파가 크게 온 거예요. 기존에는 가짜였죠. 사실 따지면. 제가 경쟁률은 가짜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그냥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냥 보러. 가령 나는 소방 시험을 봐야 되는데 국가직 시험 보는 거예요. 과목이 같았으니까. 한번 시험 보고 나면 또 시험 보면 좋겠지 하는 생각에 경찰을 가서 보는 사람도 있었고 경찰이 보통 3월 달에 보거든요. 그 4월 달 시험인데 3월에 보러 가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경찰 어떻게 됐어요? 경찰 자체 세 과목 보고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대체돼 버렸고 볼 이유가 없죠. 예, 그 시험을 볼 이유가 없다고요. 국어는 없어요 아예. 영어도 없고 한국사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보러 가죠, 그거는. 그러니까 경찰도 마찬가지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요거랑 마찬가지로 경찰 경쟁률도 하는데 대략 한 몇천 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몇천 명 정도 줄었던데 그러니까 경찰도 이제 여파가 오는 거예요. 여파가 아니죠. 이제 제대로 된 경쟁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기존에는 엉터리. 아니 시험 합격하려고 오는 사람도 아닌데 작년에 이제 2차 때 보니까 2만 9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8천 명 정도 줄은 거죠. 그 정도 줄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그럼 뭐 인구가 없어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중복 접수가 안 되는 거죠.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라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시험 보러 안 다닌다는 거죠. 못 다닌다는 거예요. 못 다니는 거.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그나마 소방 있잖아요. 소방은 국가직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일부 과목은 있으니까. 근데 내년부터 또 달라지죠. 소방이 내년부터 또 인증시험 대체거든요. 그럼 또 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국가직에 있는 직렬 중에 지방직에 없는 직렬들 있죠. 그럼 거꾸로 지방직에는 있는데 국가직에 없는 직렬들 있죠. 사회복지 과목이 다르잖아요. 국가직 굳이 봐야 돼요? 아니 시험 과목을 다르게 공부했는데 국가직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과연? 그래도 뭐 네 과목은 같으니까 네 과목 보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 드디어. 그게 제가 21년부터 계속 얘기하던 국가직
지방직 간에 이제 소신 지원이 필요하고 그 과목을 공부했으면 이제 하나만 목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그냥 단순하게 기사에서는 뭐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인기가 시들해져서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제도가 바뀌었다는 가장 큰 거를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방도 그렇잖아요. 이 인원이 지금 작은 인원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보시면 25,000명. 아까 경찰 얼마였어요? 21,000명. 이것만 해도 5만 명이나 접수했어요. 거기에 지금 국가직 16만 명, 21만 명. 지방직도 나올 거 아니에요. 지방직 물론 이제 크로스 되는 게 좀 있죠. 아니 20만 명 이상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다? 이제 인기가 없다? 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사상 최저 경쟁률. 경쟁률이란 거는 어차피 선발 인원에 대비해서 몇 명이 접수했느냐 요것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경쟁률은 가짜다. 아니 그냥 지나가다 접수하는 사람까지 경쟁자라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 그 사람도 경쟁자예요? 전교 1등이 전교 300등 보면서 너가 언젠가 아니라 요번 시험에 너가 날 이길 거야. 난 너를 이겨야 되겠어 이제. 이러고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 경쟁률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숫자만 가지고 숫자 노름에 빠지니까 현상을 잘 못 보는 거예요. 현상을 봐야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불안감만 오고 그러고 이제 공무원 이제 또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 있죠. 경쟁률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합격하기 좋겠네. 아니에요. 여전히 이 점수대 위쪽 점수대에서만 합격한단 말이에요. 아래쪽 점수대선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도 막 꿈을 가져요. 30대 1과 40대 1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도 10명이나 더 줄었는데 10대 1이나 줄었는데 똑같습니다. 어차피 맨 위에 상단에 몇백 명만 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률 보는 것도 잘못 보는 게 뭐예요? 경쟁률을 보면 우리가 이 몇 대 몇 이거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왜냐면 이거는 상위만 합격하는 시험이라면 상위권만. 무슨 소리예요? 1등부터 몇 등까지만 합격해. 자, 여기 선발위원 456명이잖아요. 그럼 1등부터 456등만 합격하는 거예요. 93.9대니까 100명만 제끼면 되는 게 아니고 몇 명을 제껴야 돼? 456이니까. 42,000. 네. 계산도 안 돼. 42,000. 300 몇십 명을 이겨야지 내가 합격하는 거예요. 42,300명. 이게 지금 경쟁이 낮은 거예요, 지금 이게? 기자님, 낮은 건가요, 이게? 네,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쓸 때는 조금 심층 취재라도 해야지. 아무리 블로그보다 못하다 그러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요새 보면. 특히 공무원 쪽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사혁신처에서 이 보도자료를 줍니다. 이게 보도자료예요, 위에 붙어 있는 게. 보도자료면 그대로 써요, 그대로. 그대로 써요. 그러면서 이런 거 쓰죠. 이런 거. 41대 1, 39대 1, 37대 1. 29.1일 사상 최저. 역시 올해가 이제 인기 없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 왜 2018, 2019년에 인원수 대비 어느 정도가 접수했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합격자의 합격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숫자만 보고. 보통 회사가 망할 때 이런 숫자 노름에 빠져요.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산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올해 시험 안심할 게 아닙니다. 지금 봤죠? 어마어마하게 이겨야지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얘기 조금 더 해볼 거예요. 내년. 자, 여러분들 지금 대선 끝나고 나니까 다들 똑같은 소리예요. 내년은 완전 폭망하겠죠?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이란 거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폭망한다는. 자, 근거가 있어요. 일단 근거 있다 쳐. 그게 맞다고 하자고요. 그냥 맞다고 하자고. 그리고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잖아. 자, 공부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빠져나가 버리세요. 안 하면 됩니다. 공무원 하지 말라고. 너무 조금 뽑으니까. 근데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공부하는 거. 경쟁률이 낮든 경쟁률이 높든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고요. 내가 내년에 더 적게 뽑고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길로 안 가면 상관없다고요. 안 가면. 그럼 지금이라도 포기할까요? 그건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근데 내년에 딱 했는데 많이 뽑으면 어떡할 거야 또. 뒤통수 딱 맞는 거죠. 출입국 관리직 2년 연속 엄청나게 조금 뽑았잖아요. 아시잖아요. 2자릿수밖에 안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갑자기 이제 코로나 종식되고 막 여행을 많이 가. 엄청나게 뽑아. 그럼 어떡할 거야 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 추세란 게 있잖아요. 추세. 이제는 좀 꺾일 때가 되긴 됐다. 그렇다고 미친 듯이 절벽처럼 떨어질 거냐 그럼? 인원수가 어저께 100명 뽑던 데서 갑자기 1명 뽑을 거냐? 아니잖아. 10명 뽑는다 가령. 10분의 1로 줄었다. 100명 뽑다가 10분의 1로 줄었다. 나는 무조건 합격 못한다. 왜? 왜 못해요? 100명 뽑을 땐 될 것 같아. 그러면 거꾸로 올해 뭐 고용노동 같은 경우가 8대1이에요. 8대1. 자 보세요. 고용노동이 오늘 3,000명, 469명 뽑는데 3,000명 왔어요. 몇 명 이겨야 돼? 3,300명, 3,200명, 3,200명 정도 이겨야 돼. 3,200명 이길 수 있어요, 본인이? 8대 0이야. 그럼 내년에 가령 이게 50명 됐어. 그럼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이고 무조건 떨어져요? 아니죠. 공부를 그렇게 어려울 거라 생각하면 공부를 더 해야 되죠.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나는 거죠,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23년에는. 뭘 해야 돼요? 남들은 또 여전히 뭐 그래도 적당히 뽑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부하는 사람하고 아니야 내년은 정말 조금 뽑을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합격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돼 이번엔 진짜로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이기겠어요. 근데 공부도 하기 시작도 하기 전에 난 떨어질 거야. 하지 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해야 돼. 내년에 뭐 조금 뽑으면 난 무조건 떨어질 거야. 아니 조금 뽑아도 이게 이거는 위에 있는 사람들만 합격하는 시험에 위에 있는 사람들만 성적이 안 되면 어쨌든 합격 못 한다고. 10,000명을 뽑아도 안 된다고요. 자, 가령 서울대에서 서울대 50명 뽑는 학과가 있다고 치자고요. 어느 날 200명을 뽑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고대 갈 친구들도 온단 말이죠. 서울대 시험 보러. 왜? 서울대 200명이나 뽑으니까 나 될 거야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100명 뽑던 데서 50명으로 해요. 그럼 서울대 올 사람들이 안 와요? 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안 오진 않는다고요. 기존에 오던 사람들이 안 오죠. 거꾸로.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빠지고 거꾸로 빠진다 이거죠. 적게 뽑으면. 그러니까 지금 많이 뽑잖아요. 몰려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요. 아니 여기 쓰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온다고. 여기 되면 합격할 것 같은 예감만 그냥 드니까 공부는 안 하고. 원래 합격하는 애들은 어쨌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럼 나머지는 우르르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적게 뽑으면 많이 뽑으면 나쁜 점이 뭐냐면 쓸데없이 다 몰려와요. 그 내가 합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연고대 쓸 친구들이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서울대 합격해버린다. 날 밀어내버리고. 거꾸로면 줄어들면 그 친구도 안 와요. 왜? 자기도 무섭거든. 뭐 자기도 원래 쓰던 연고대로 가거든 그냥. 그럼 내가 원래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 숫자만큼밖에 안 남는다. 그럼 내가 공부할 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 공부 안 하면 죽었다 깨나도 합격 못합니다. 내년에 1명을 뽑더라도 내가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만 하죠. 조금 뽑으니까 난 떨어질 거야. 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 떨어질 줄 알면서 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합격 생각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해야 합격하죠. 공부를 안 하면서 합격하고 싶다? 로또도 안 사면서 로또 1등 된 꿈을 꾸는 거나 똑같죠. 예.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실행에. 더 철저하게. 더 계획을 세워서. 더 어려워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뭐 영원히 경쟁률이 낮아졌어. 좋아. 내년은 안 뽑을 거야. 난 망했어. 네, 평생 공무원 되기는 글렀습니다. 잘 좀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시험은 상위에 있는 실력이 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내신 성적이 좋고 과거에 공부 잘했던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고요. 공무원 시험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에 따라 되는 거고. 생각해 보세요. 100점 맞고 떨어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90점, 85점 요 정도 합격선이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적게 뽑아도 그래요. 만점 받았는데 떨어져요? 그럼 뭐야? 우리 목표가 뭐야? 만점 받으면 되잖아. 100점 맞았는데 누가 떨어뜨려요? 안 그래요? 네. 뭐 어떻게 100점 맞아요? 그럼 공부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100점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1년이나 공부하는데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해요. 그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신으로. 근데 그거를 아예 처음부터 나는 80점도 못 맞을 것 같아.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면 뭐예요? 80점도 못 맞고 떨어질 건데. 그러니까 본인의 미래를 다 예측해요. 그러면서 나는 80점도 못 맞을 거니까 공부를 많이 못 하겠네? 공부 덜 해도 되겠네? 80점 맞을 거니까. 네, 공부 안 하죠. 네. 그리고 한 3개월 지나면 다 놀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점치실 건지 아니면 자 진짜 어려워졌구나. 자 좀 더 해보자 하는 건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